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0월 17일 해외 증시, 뉴욕 증시를 중점으로 주간의 이슈를 한 주간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 코너는 시작을 했고요. 미국 뉴욕 증시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6시에 마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 매일매일 체크를 못 해드리고 그 데일리 밤에 올리는 그날 밤에 올리는 한국 증시 기반으로 체크해 드릴 때 이슈를 물론 점검해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주 한 주 또 점검하고 가면은 어, 상당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시작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면은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점검하고 가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오늘도 해외 증시 주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을 기반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요. 이놈의 코로나 끝날 것 같지가 않죠. 유럽, 뭐 프랑스나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또 통제가 지금 일부 나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이 또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밤사이에 새벽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주간에 존슨앤존스가 백신 임상을 중단한다는 나쁜 소식이 있었다면은 오늘 금요일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는 화이자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이번 주 주간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S&P 500 맵도 보여드려야죠. 주간 단위. 이번 주 10일부터 16일. 근데 16일 어제 금요일자 뉴욕 증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주 목요일날 목요일날 시장부터 다음날 금요일날 오전까지예요. 좀 특이하죠. 그죠? 뭐 자세한 제도는 아실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소매 판매 뭐 소비자 지수 양호했지만 아마존이 장 마감 직전에 5%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번 주 주간 단위 좋다가 하루에 빠지면서 주간 단위 마이너스 마감을 했어요. 애플은 신제품을 발표했죠. 아이폰 12를 발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뭐 이쪽 반도체 쪽이죠. 세미컨덕터, 엔비디아, 그죠? 뭐 퀄컴, 상당히 좋았어요. 기술주들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 마감 분석해드렸지만 나흘 동안 빠졌고 어려웠잖아요. 하이자도 지금 보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하이자도 3%나 올랐네요. 일라이 릴리 같은 건 빠졌고 존슨존슨도 빠졌고. 근데 주간 단위 지수로만 보면 다우, S&P, 나스닥. 나스닥이 제일 역시 강했네요. 근데 3대 지수가 다 플러스예요. 그죠? 이번 주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몰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국내는 안 좋았고요. 해외는 뭐 혼조세는 맞아요. 혼조세는 맞는데 이제 기술주들 기반으로 강했다. 역시 뭐 성장주랑 가치주 어떤 게 강했냐면 역시 성장주가 강했습니다. 그죠? 다음 볼게요. 자, 이슈 하나하나 체크해보죠. 미국 소비 지표는 호조였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재확산 분위기고 목요일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는 심화되는 그런 모습. 지지난주에 그 주간 실업 고용 지표가 82만인가 4만이었잖아요. 지금 이번 주 90만 명 늘어났어요 또. 코로나 실업 쇼크가 더 심화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고용 지표만 봤을 땐. 그리고 코로나 급속도로 악화하는 점도 증시에 부담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린 대로 봉쇄 조치 유럽 쪽은 지금 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신규로 6만 명 이상 하루 나오는 그런 모습. 누적 확진자만 무려 800만 명입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정말 코로나 잘 통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좀 왔다 갔다 이번 주 했는데 다시 어젠가요? 47명 나왔었죠. 기대를 가져봅니다. 한 자릿수로 내려가기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1.9%, 예, 전월 대비 1.9% 증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0.6%, 이번에 엄청 늘었네요. 상승폭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 소매 판매는 5달 연속 증가. 재정부양책 안 써서 돈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소비는 죽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돌아간다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자, 화이자 소식 이슈 2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곧 긴급 사용 신청. 소식에 의하면 FDA 긴급 사용 승인의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다음 달 말 신청할 예정이다. 이게 왜냐면은 FDA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2달 동안 안전 실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어야지 승인을 해주는데, 어쨌든 주가가 어제만 3.8% 급등하면서 새벽에 이번 주간 단위로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영국계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나 미국의 지금 하이자 아니면 모더나, 중국의 시노팩, 시노팜 등이 거의 임상 마지막 단계로 백신을 추진 중에 있죠. 근데 백신 전도사 빌 게이츠가 예전에 화이자가 가장 빨리 백신 완성할 거다, 임상 1상 이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예견을 했었죠. 이번 주에 존슨앤존슨의 백신 시험 중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급락을 했었는데 관련주들도 이거랑 대조되는 그런 모습, 화이자의 백신 정말 멀쩡한 백신이 승인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1차 TV 토론회 이후에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2차 TV 토론회는 무산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예측이 많았죠. 저도 그렇게 봤었고요. 토론회는 안 했어요. 서로 마주보는 토론회 안 했고, 아마 토론회 했었으면 또 진탕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간접 TV 맞대결이 15일날 진행이 됐고요, 미국 시각으로. 그래서 각각 다른 방송사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앵커가, 사회자가 트럼프한테 맹공격에 좀 질문들을 했다 보니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혔던 트럼프의 그런 언론의 반응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뭐 외교나 정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대답을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대답했다는 평가에 2차 TV 간접 토론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캠프가 근데 그 코로나 주락진 돼가지고 부통령 후보 대면 유세 중단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바이든의 뭐 아들인가요? 뭐 마약부터 해가지고 뭐 좀 이슈가 여러 가지, 즉 네거티브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상당히 수렁으로 빠지는 모습인데, 이런 거 보면 참 미국이란 선진국도 우리나라랑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똑같으실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슈 3인데 잘못 체크했네. 이슈 3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뭐 제가 주간 그 데일리 분석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아이폰 발표랑 같이 이틀간 진행했어요. 13일, 14일 100억 불 판매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얼마죠? 11조?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5천억입니다. 이틀 동안 11조 5천억을 매출을 일으킨 거예요. 4분기에만 1천억 불 예상이 된답니다. 110조? 115조인가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이게 왜 그렇죠? 아마존은 직접 자기가 판매하는 것과 이 상품을 파는 협력업체, 서드파티라고 하는데, 이들의 매출 비중이 한 58%가 된다고 해요. 서드파티가. 근데 이들의 매출이 이번 행사기간 때 약 4조 원, 35억 달러. 작년에 프라임데이랑 하면은 YOY로 연간 비교를 하면 60% 가까이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아까 소비 지표랑 맥락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아까 그 소비 지표는 이번 달 아마존 이런 지표들은 안 들어갔을 거고요. 10월이니까. 어쨌든 이 230만 개 이상의 서드파티 업체가 매출이 확 늘었다. 뭐 자체적으로 세일즈한 것도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블랙 프라이데이 남았잖아요. 10월 말인가요? 그리고 11월이죠. 11월.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크리스마스, 연말 쇼핑. 미국인들은 이 연말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엄청 커요. 그래서 아마존의 4분기 매출이
사상체제로 요 1000억 달러 넘을 걸로 하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소비인 것 같아요. 역시 미국은 소비의 강국. 자, 이슈 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오타가 많았네요. 애플 5G의 아이폰 신제품 아이폰 12가 언베일 결국 공개가 됐죠. 이거 스트리밍 서비스로 했어요. 스트리밍. 그죠? 스트리밍.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해볼까 생각 중인데 구독자가 없어서 사실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요. 그쵸? 애플이 드디어 5G를 지원하는 신형 아이폰 공개했고요. 5G 이동통신이 결국 더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 5G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담이지만 정말 비싼 요금 내면서 5G 거의 안 터지잖아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LTE로 우선 모드로 넣는 게 더 잘 터지고요. 5G로 넣으면 안 터지는 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요금은 너무 비싸잖아요. 통신사들이 담합해가지고 좀 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비는 통신비 이런 것들은 제대로 설립 안 해놓고 빠르게 휴대폰만 5G 칩이 들어가면서 했던 안 좋은 사례예요. 어쨌든 테두리와 화면을 직각을 이루는 디자인 채택했고 기존 아이폰 현각에서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이폰 11보다 11% 얇고 부피는 15% 작아졌다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희는 주식 투자 입장에서 5 나노 경전 기술이 적용된 A14 바이오닉 칩 탑재하면서 더욱 프로세스 이게 뭐죠? 결국 AP 칩이잖아요. AP 칩. 뭐 비메모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그죠? 5.4인치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프로도 동시에 이번에 근데 아이폰 12에 중요한 게 뭐죠? OLED 채택했잖아요. OLED. 그래서 이 얘기도 디스플레이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주간에도 계속 3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세 줄 요약. 뉴욕 증시 점검 유클리 3 코멘트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의 5차 부양책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노이즈가 계속 있는데 이미 시장에대해서 예견된 일이고 다 아시잖아요. 대선 전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11월 3일 이후에 되지 않을까 다들 보고 있죠. 누가 당선되는 부양책은 근데 시행될 겁니다. 아까 미국 고용지표 보셨지만 실업자 수, 실업률도 아직도 거의 7% 후반 7.8%였죠. 이번 달에 지난달 고용 그 실업률이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지금 90만 건인데 뭐 코로나 때 한번 138만 건까지 올라가서 조금 낮춰지긴 했어요.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지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평균 얼마였죠? 20만에서 18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90만이고 이때 148만. 이때 3월, 4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오기 전까지 미국은 재정정책 부채 걱정도 있지만 써야 돼요. 근데 소비 쪽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경제는 어렵지만 돈은 쓴다. 이렇게 맥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은 소비가 중요한 나라거든요. 생산을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이 생산하는 나라면 미국은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GDP에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0% 이상이 소비예요. 소비. 미국은. 자, 뉴욕 증시는 주간 혼조세였지만 결국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국내 어쨌죠? 코스피, 코스닥. 주간 단위로 제가 어제 분석 드린 거 영상 보시면 3%, 6% 빠졌고 종목들은 많이 빠지면 10% 이상, 뭐 20%까지 빠진 종목도 있어서 거의 이번 주간에 다 조정을 받지 않았나. 하지만 변동성이 있겠지만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뉴욕 증시 안 빠졌는데 국내는 왜 빠졌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말씀 계속 드렸어요. 기간 매도, 패시브 포트폴리오 조정, 연말 차익 실현. 근데 기간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다. 물론 예전 같았으면 이 기간이 이렇게 팔면은 쉽지 않았는데 개인의 유동성이 좀 죽긴 했지만 신용도 막히고 대형 증권사들 그래도 여전히 예탁금이 54조, 56조 이렇게 이렇게 유지되는 거 보면은 유동성은 절대 꺾이지 않은 시장이다. 시장에서 돈은 계속 풀어 헤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좋았는데 한국 증시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안 좋으시겠지만 해외 주식만 하시는 분 빼고는 그래도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고 3월 같은 그런 폭락장 그런 장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